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안부에 좀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울을 보는데 중안부가 살짝 길어 보이는 거예요. 저 이렇게 약간 길거든요. 중안부도 좀 긴 것 같고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유행인가 봐요. 중안면 요즘 얘기를 많이 중안면 하는데 근데 그거는 타고난 부분이 크잖아요. 저는 밸런스의 문제라고 봐요. 중안면의 길이를 줄일 수 없다면 얘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들을 쓰는 게 좋겠죠. 중안부가 긴 거는 볼살은 얼굴 비대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고민별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볼살이 유독 많고 이중턱이 심해요. 근데 저도 네. 이중턱 있어요. 아니, 별로 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이런 얼굴이라면 어떤 게 괜찮을까요? 이쪽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은 근육의 영역이죠. 그냥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지방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쪽이 좀 더 많이 처져 있고 이중턱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도톰하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짧은 사람들은 지방이 훨씬 더 몰려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여기가 양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니죠. 보톡스가 가장 우선이고 이쪽을 살짝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세라 같은 방법으로 지방을 조금 줄여주고 인모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모드도 우리 턱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 실제로 지방이 진짜로 많은 분들은 울세라 같은 방법을 해야 돼요. 인모드로는 좀 역부족이고 지방이 살짝 있고 얼굴 형태가 아주 막 통통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정말 턱선을 살짝 잡고 싶을 때 그때 인모드를 많이 권합니다. 물론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해요. 지방이 없으면 안 되고 남자들은 조금 더 불리해요. 지방이 정말 살짝 있는 얼굴이 좀 갸름한 편인 여성분들의 경우는 인모드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근육이면 보톡스. 그렇죠. 근육을 일단 잡아주고 지방이 많으면 울세라 쪽으로 가는 거고 조금 있고 살짝 턱선을 잡고 싶을 때는 저는 인모드를 많이 권해요. 두 번째 고민입니다. 네. 볼 꺼짐이 심해요. 땅콩형 얼굴 그런 것 같아요. 이때도 원인을 봐야죠. 실제로 조직이 많이 줄어들어서 조직이 이동을 해서 그런 것인가. 얼굴형이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원래 볼살이 많지 않은 분들인 경우가 많고 지방이 많이 내려와서 그 자리가 비었다기보다는 더 줄어든 거죠. 다른 데는 지방이 다 줄어 있는데 턱 근육이 훨씬 도드라져 보이니까 땅콩형으로 보이게 돼요. 여기는 들어가고 근육은 발달하고 턱 보톡스가 가장 우선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채워주는 방법들을 필러 같은 거요? 그렇죠. 필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치료자의 어떤 선호도도 좀 영향을 주고 개인적으로는 필러를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살짝만 채워주고 그런 방식들은 써요. 레디어스도 있고 스컬트라도 있고 뭐 주베룩도 있고 성분은 다 달라요. 주로 레디어스를 많이 쓰고 필러가 필요한 경우는 필러를 조금씩 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를 좀 유도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놓고 단순히 지금 채웠다 나중에 꺼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다시 꺼지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세 번째, 네. 중안부가 길어요. 실제로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긴 편이죠. 꺼진 것도 많이 보이죠. 턱 근육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을 하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게 완화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우리 마리오넷이라고 여기가 좀 잡혀 있고 왠지 여기가 좀 강해 보여요. 여기를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경직돼 보이는 얼굴이잖아요. 여기 있는 근육들을 좀 많이 쓰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살짝 올라가면 실제로 여기도 좀 더 짧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육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안부 시술로 엠페이스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념적으로는 근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안면 근육 재활 운동을 뭐 기계적인 방법으로 근육을 좀 단련시키는 방식을 쓰는 거고 그것까지 돈 쓰지 마시고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운동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얼굴에 그런 인상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보톡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근육 운동을 하고 꺼진 부분을 좀 채워주고. 네 번째, 모공이 너무 심해요. 화장으로도 잘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유형은 흉터예요. 모공성 흉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큰 모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흉터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주변 조직도 흉터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단순한 시술로 얘를 줄이거나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모공 자체를 줄여주는 시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 보이게 하는 치료들은 있어요. 모공성 흉터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는 결국은 흉터 치료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필링 같은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뒤탈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하고서 훨씬 더 뒤탈이 심할 거고, 모든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필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진 않아요. 모공을 원래 크기만큼으로 줄여주는 게 있다고 하시죠. 홍조 환자분들이 실제로 모공 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염증이 다시 가라앉고 좀 안정화되면 모공 사이즈는 원래대로 보이게 돼요. 요즘 많이 하는 고주파 치료들이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어요. 이제 모공이 심하다고 했을 때는 실제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화장의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아주 매트한 화장품들, 파운데이션 계통, 쿠션 같은 거를 아주 많이 하고 끼어 들어가서 구멍을 많이 넓혀 놓으니까 지우고 나도 모공이 좀 커 보여요. 화장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모공이 커집니다. 모공의 문제는 얘를 줄이기는 너무 힘드니까 안 늘어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파운데이션을 좀 줄이자는 거죠. 비비크림 같이 오일의 함량이 좀 적은 것들, 찌꺼기를 많이 남기지 않는 제형을 쓰는 게 전체적인 상태나 모공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얼굴이 처져요 라는 고민이에요. 이건 뭔가 연령대가 좀 그쵸?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진행이 빠른 분들도 있고, 지방이 좀 더 빠르게 위축되면 실제로 피부만 처진 부분이 남게 되거든요. 당연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피부의 탄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피부의 어떤 늘어난 정도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기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눈이 더 크게 뜨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균형이 좀 틀어져요. 보톡스 하면은 여기가 툭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의견은 보톡스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여기가 늘어난 경우는 피부를 좀 줄여줘야겠죠. 시술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장비들이 나와 있기는 해요. 아직 우리나라엔 들어와 있지 않고 어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마땅한 방법은 없어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피부를 절개해서 당기면 진짜로 당겨지겠죠. 과격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때는 피부를 좀 탄력을 조금씩 치료를 통해서 개선하고, 지방이 좀 남아있는 경우는 지방을 줄이는 울세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하죠. 지방이 조금 있어 보이니까 줄여볼까, 피부의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고주파 치료 같은 거나 근육 잡는 독스도 같이 해보는 게 좋고, 눈밑이 꺼졌을 때는 눈밑 지방이 나왔는지도 봐야 돼요. 지방이 나와서 여기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방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겠죠. 이것도 수술적인 방법인 거죠. 눈밑 지방을 제거하고 여기를 뭐 조금 채워가지고 좀 판판하게 해주고, 지방이 여기가 많은 분들은 피부가 완전히 처져서 내려오기 전에 지방 자체를 완전히 좀 없애자, 좀 이른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울세라, 써마질 다 고려할 수 있고, 보톡스는 좀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스킨 보톡스도 많이 권하거든요. 스킨 보톡스하고 우리 스킨 부스터하고 차이점은, 스킨 보톡스는 약이에요. 스킨 부스터로 쓰는 건 약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얘는 명확한 어떤 원리가 있고 용량에 비례해요. 많이 넣으면 용량에 비례해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고, 스킨 부스터들은 그런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넣어주는 데 더 가까워요. 얘가 들어가서 어떤 약효가 나타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걸 방해했더니 어떤 미용적인 효과가 큰 거예요. 근육을 수축할 때도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하니까 얘를 막아서 근육 수축을 못하게 하는 거고, 땀 분비, 피지 분비, 혈관 확장에 전부 아세틸콜린이 관여를 해요. 스킨 보톡스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은 전체적인 피부의 컨디션을 좀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잔주름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일까요? 그렇죠. 근데 피부 타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잔주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잔주름이냐 붉은 주름이냐, 팔자처럼 얼굴이 진짜 구조적으로 변해서 생기는 주름처럼 보이는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접근을 해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깊은 주름이죠. 웃을 때 생기는 옆에 주름들, 미간과 이마 주름들, 이런 주름들은 전부 다 깊은 주름이고 피부가 완전히 접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들은 저는 흉터랑 똑같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피부가 완전히 변형돼가지고 접혀져 있기 때문에 말려 들어가 있는 부분을 쳐줘야지 제가 좀 개선이 돼요. 흉터 치료 때 쓰는 어떤 서브시전하고 필러를 살짝 써서 꺼진 부분을 올라오게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보톡스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죠. 이마하고 미간 이런 부분들은 보톡스로 근육을 못 써서 주름을 못 만들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잔주름은 피부가 진짜로 얇아서 아주 잘게 많이 접히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깊은 주름화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스킨보톡스 같은 방법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킨부스터도 당연히 써볼 수 있어요. 피부가 얇아서 쉽게 접히는 부분들을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안에서 한 뭐 3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기간 중에 그런 변화들을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굵고 깊은 주름은 어떤 흉터 치료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근육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가야겠죠. 스킨 보톡스, 그냥 보톡스 뭐 다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젊은 분들한테는 많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20대 분들은 이걸 해보고 싶다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각자 얼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원하는 걸 하는 거고, 어떤 이득들이 있지만 20대는 뭐 꼭 필요한 치료가 있는 건 아니다. 각자의 어떤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을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도 얻는 건 보톡스. 그래요. 보톡스 정도 먼저 하고 봐요. 응. 보톡스 하고서 만족스러우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톡스로 좋아요. 기결하겠습니다.